오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가운데 더 많은 가족 구성원과 유학생들의 캐나다 입국을 좀 더 순조롭게 조치해 주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멘데치노 이민장관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준 조치들을 좀 살펴보면요. 가족 방문에 대한 현재 입국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를 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공공방역에 대한 기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발표된 새 국경 조치 및 여행객 안전 규정에 따르면요, 캐나다 국경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폐쇄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가족 간의 재외,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유학생들의 경우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8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부양 자녀들, 그리고 성인 자녀, 손자, 그리고 형제, 자매, 조부모들은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0일부터는 코로나19 준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는 그 유학생들도 입국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받을 경우에 캐나다에 입국이 제한이 됐었고 대면 수업의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발행에 정식 레터를 입수한 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새 입국 허가 조치 발표와 함께 이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들이 있는지 그 세부 정보를 다음 주 중에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각 입국자들은 물론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출발지로부터 여행 허가를 신청을 하고 지정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보조 지출,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내지는 2년 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그런 회색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안의 이부 지루 총괄은요,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3,4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급속도로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조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지출 규모로는 만성적인 재정 위기를 돌이킬 수 없다. 계속적으로 만성 재정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위원회 관계자들은 또 코로나19로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 수입이 부족한데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해 주면서 정부가 추가 재정 지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다고 해서 더 걷어들인다거나 긴축 재정을 시행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증사하겠다는 얘기도 한편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출은 좀 줄이겠다는 얘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올 연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정책이 그 주름살의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출은 줄어들어서 서민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의 운영난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 아직은 어두운 전망이 코로나19의 그림자로 깃들여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새로운 보육 및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한 고용전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연방예산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적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씀씀이가 절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쓰디쓴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정책의 주름살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정부로서의 어떤 한 방편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이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처럼 우리 가계에서도 씀씀이를 좀 줄이는 절약 모드로 이제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연말연시에 아무래도 씀씀이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의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가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세 번째로
주택 가격 거품 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스위스 USB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글로벌 부동산 거품 지수에 따르면 토론토의 거품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할 때 1.96, 독일 미넨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과 프랑스 파리가 각각 1.79와 1.68 나타내고 있는데 토론토가 그 뒤를 잇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품지수는 도시의 평균 소득,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의 부조화, 과도한 배출 및 건축 활동 등을 종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토론토의 거품 증가 배경에 역시 코로나가 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각 분야의 이 코로나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지고 있네요. 전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해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 오래 가기는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외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심 주택 가격이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될 수는 미지수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불황을 맞아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세금 인상이나 공공지출 삭감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불가피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차 말씀드리다시피 경제 상황의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몰기지 대출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조금 허리를 피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해줄 수 있지만 인구 이동이 외곽으로 빠진다는 것,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이 크게 뛰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은 점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지역별 불균형 현상, 이런 것으로 진단해 볼 때는 코로나를 이기기 전까지는 이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설득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황, 조용필 씨를 가왕이라고 하고 이분을 가황이라고 하는데 나훈아 씨 돌풍이 열고 있습니다. 기념 콘서트를 하면서 이 멘트를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정부 여당을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 생각해보니까 노태우 시절에 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여당 고위 당국자가 나훈아를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접촉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관계자가 이렇게 접근하니까 나훈아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라 하는 노래 아시지? 이 노래를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나보다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거야 나 선생이 가장 잘 부르시겠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 뭔 일을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래를 해야 합니까? 이래서 나훈아의 정치권 영입은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해야겠죠. 나훈아 씨는 무대에서 몸을 좀 베베 꼬거나 또는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거나 관객에게 살짝 윙크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 덕분에 어떤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좀 느끼한 이미지가 있다 그런 생각들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을 실력으로 관찰할 만한 그런 뮤지션들도 상당히 드문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한평생 자신의 음악을 뽕짝이라고 스스럼 없이 불렀고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노래한 우리 민족의 피에 뽕짝의 DNA가 흐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몇 해 번 생일인가 나훈아 씨에게 와서 자신의 잔치장에서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돈이 있으니까 별거 다 합니다. 근데 나훈아 씨가 이걸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 일화도 참 유명하죠. 나는 대중예술가 이 가수인기라 내 공연을 보려고 돈 주고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나는 공연하는데 내 노래를 들려고 하면 표를 사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속 시원하네요. 1996년 일본 공연에서 쾌지나 칭칭나니를 부르면서 즉석 가수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험악한 협박을 해오자 때리치길라면 치기삐라 해라 하고 배를 내밀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배짱 좋은 가수입니다. 이번 추석 TV에서 방영한 나훈아 콘서트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하죠. 가창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쇼 중간중간에 했던 그 말들, 그 멘트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여러분은 이제 일등 국민이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국민과 같은 소리를 내는 진정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인터넷에는 속 시원하다는 말이 줄을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줬다고 그런 격려가 줄려 쏟아졌죠. 사실 나훈아 씨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훈아 씨만 알겠죠. 다만 자신의 발언을 절대로 편집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것. 이건 분명히 그렇다면 작심하고 한 말이겠죠. 화병, 물화병에 걸린 이 국민들은 나훈아라는 슈퍼스타와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아서 정말 통쾌하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나훈아 씨는 자신의 대표곡 5천만의 애창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서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루만지는 그런 명실상부한 가왕입니다. 그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 5천만의 애창곡이라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도 오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서 혹 눈물이 나시면 우십시오.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국민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당신의 주인이라고 대답할게요. 당신께 속아온 3년을 되물릴 순 없겠지만 할 만큼 하셨으니 그만 좀 하세요. 국민들 좀 사랑하세요. 국민들 좀 사랑하세요. 국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위정자님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